안녕하세요. 데크한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모바일 개발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하나에 대한 이야기하고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백그라운드로 시작할 수 있는지, 초보자만 할 수 있는지, 경력자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인트로죠, 인트로.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해서 몇 편에 나눠서 모바일 개발을 원하시는 신입 개발자나 취준생, 그리고 이직하려고 하시는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개발이 관심이 있고 개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나은 경험과 방법을 공유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인트로 시간으로 편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지체가 될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개발자 경험, 엔지니어 경험,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경험, 디자인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모바일 개발 쪽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화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지나고 보자면 회사 내에서 하는 역할들, 그게 이제 개발자든 엔지니어든 클라우드든 기획이든 프로젝트 매니저든 메인테넌스든 SM이든 디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모바일 개발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이 파일럿 프로젝트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만, 엔지니어링만 10년 하신 분들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벅차서 버거워서 못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 경험자든 경험자가 아니든 그 사람이 IT에 관심이 있고 개발이 관심이 있고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다면 회사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또는 미국에 있는 테크 회사를 가기 위해서 그 LA에 있는 유수의 대학, 어떤 대학원을 찍고 학부를 찍고 그 기반으로 해서 미국 테크 기업을 가는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해외 그러니까 이직, 해외 이직에 대한 부분도 필요 없을 만큼 이 제가 얘기하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만 잘 따라온다면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부럽지 않은 개발을 극도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템플릿, 좋은 본보기를,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 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나, 이제 앞서 얘기한 거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진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자면 죄송스럽지만 이제 개발자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것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행하려고 하면 규모를 작게, 그리고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어느 정도 기술 기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긴 한데 스스로 이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해커톤이라고 들어보셨죠? 해커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커톤 대회가 많이 열리지 않는데, 사실 미국 테크 기업에서 주로 많이 해커톤을 많이 해커톤 데이라고 해서 주말을 껴가지고 1박 2일 정도
어떤 소프트, 여기 나와 있듯이 소프트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관련된 디자이너, 그리고 사용자 UI 설계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UI UX 담당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뭐 한 2명 정도 해서 한 4명 정도 또는 3명 정도로 팀을 이뤄서 1박 2일 내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의 사내 지원자를 통해서 이걸 뭐 그 어떤 사내 IT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부의 어떤 인력들을 좀 모집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알리고 뭐 그런 뭐랄까 오픈 협업 그런 축제죠, 사실 이런 그 대회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해커톤인데 스스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모바일 개발 규모는 작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해커톤 대회만큼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퀄리티를 높이자는 거죠. 즉 너무 하찮게 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가랭이 찢어지는 프로젝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사이징을 잘 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타겟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스스로 해커톤 대회만큼 해보자라는 좀 의미에서 제가 가이드 장표를 하나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자, 여기는 기획과 개발과 엔지니어링이 존재합니다. 네, 기획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링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창의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는 기획이 개발을 우선하고 개발이 엔지니어링을 우선합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요. 기획을 구현하고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같은 것 등입니다. 팀으로 구성해도 좋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만큼 천천히 스스로 1인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뷰를 보게 되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팀으로 구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구성된 팀을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한 로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이드 프로젝트 규모를 사이징을 좀 작게 하더라도 1인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깊게 IT를 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자신의 내공을 누구의 도움, 부트캠프나 국비 학원 같은 거 없이도 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나 능력치는 되지만 가이드, 누군가 그걸 리드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이 시작한 거는 초심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시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준비사항, 그리고 마음가짐이 있고요. 두 번째, 모바일 개발을 해야 되는 장단점,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 선정,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 네 가지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준비사항과 마음가짐인데요. 자, 준비할 것들은 간단합니다. 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도 될 수 있어요. 바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생업이 필요하고 당장 월급 명세서가 찍혀야 되는 분들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에게 적절한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생업 위주의 개발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수입이 없어요. 이것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네, 계속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자, 준비할 것들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PC나 노트북 되고요. 개발 툴,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거요. 그리고 장소는 집이나 사무실이나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추후에 얘기할 아이템. 이건 배치마킹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개발 지식도 기본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기 전에
미리 개발 도서를 한 권 정도 읽고 기본적인 걸 마스터하시고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사이드 프로젝트는 디자이너가 뷰단만 만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멋지게 기획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배포하고 론칭까지 다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한 가지만 해서는 이 과정을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과,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백엔드 쪽에 데이터 CRUD 하는 작업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 아주 깊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차피 사이징 자체를 작게 하면 개발 포션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 방대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캐파에서 적절한 분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사이징을 그렇게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UX 지식, 경험 디자인이나 MVP 모델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런칭한 다음에 이제 마케팅 지식 같은 것도 가능하면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고객 마인드, 왜 우리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나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나를 위한 프로젝트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프로젝트는 엔드 유저, 고객을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자, 개발 지식만 있으면 되나요? 자, 우측의 그림 보듯이 모든 프로젝트의 코딩은 작으면 20분의 1, 30분의 1, 그러니까 20%, 30%, 40% 정도의 포션밖에 안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개발을 경험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경험해보는,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회사 내에 들어가든 아니면 스타트업을 들어가든 아니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든, 뭔가 시작과 끝이 있었을 때, 그것을 IT에 접목했을 때 다 경험해 보자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지식만 있으면 되나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딩은 우측에 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분일 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할 때 코딩하는 시간은 전체의 반 이하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성격의 사이드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론칭 과정의 전체를 알아가는 것이기에 코딩 이외의 기획, 디자인, 피드백, 코딩, 배포, 테스트, 마케팅, MVP, 피보팅 등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 프론트 지식, 백엔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 사이클을, 제가 얘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경험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만큼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중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징을 처음에 잘해야겠죠. 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자, 한 번의 대박은 없고요. 개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구든지 제가 말한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모르는 지식이 있는 것들은 내가 시간을 또 투자해서 모르는 분을 메꿔가면서 이 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애정과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근무한 사람보다 오래 일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징을 작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올인할수록 리스크는 점점 커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정말 들어가지 않는가? 자, 사무실 임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부대 비용은 없습니다. 투자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시간이죠. 그리고 자신의 밥값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내가 코로나 시대에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당장 월급 명세서가 찍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금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하나? 자,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IT 개발자가 되고 싶고 또 어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향후 창업까지 고려하신 분들 또는 전반적인 IT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싶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외의 분들,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건 과제 레벨이 아닙니다. 네, 과제처럼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추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과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이고요. 개발만 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의 확장을 위해,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개발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스스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남의 고객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개발은 타인에 의해 요구된 개발이 아닙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확장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발자로 취업을 해도 개발자로 은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은 창조적인 그 무엇이 수반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이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납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일의 패턴이 개발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은 해커톤의 목적과 의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럴 시간이 없기에 적은 시간을 들여 한 땀 한 땀 거북이처럼, 그러나 정확하게 해당 해커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험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점차 쌓여가면 굳이 미국 테크 회사까지 가서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하기 벅차다면 동기부여를 위해 기획, 디자인, 개발 1, 개발 2 정도 멤버를 모아서 해도 되지만, 아시다시피 능력, 캐파가 되면 사람을 모으세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바일 개발의 장단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모바일로 규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모바일을 가지고 전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하기 위해 모바일만큼 컴팩트한 게 없습니다. 웹 방식으로 같이 하셔도 되지만 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사이징이 커져요. 물론 더 작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험하기에 모바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취업을 위한 조건으로는 당연히 웹 개발을 추천드리고요. 모바일 앱 개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시장에서 수요는 웹 개발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iOS 개발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웹 개발로 시작을 하세요.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는 1차로 웹 기술로 시작하기를 권고드리고요. 시스템을 제대로 익히고 싶으면 웹 개발 그리고 모바일 앱 개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이라면 안드로이드나 코틀린 상관없습니다. iOS 계열이라면 object-C, 스위프트.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사이드 프로젝트는 반드시 안드로이드로만 해야 된다, iOS로만 해야 된다 없습니다.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자기의 캐파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본인이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가 대중적이기 때문에 편하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나 웹뷰 형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형태를 하시는 게 제대로 개발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만약 본인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웹뷰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를 꿈꾸고 개발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웹뷰는 너무 개발 경험하기에 조금 터프하지 않습니다. 좀 쉽다는 얘기죠. 자, 창업자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떤 그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창업을 위해서 모바일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 전초 과정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바일 개발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웹보다는 수익을 위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있죠. 생태계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도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백엔드 지식이 없어도 되고요. 백엔드 데이터 연동 안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징을 작게 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감각, 감성. 대박은 없지만 소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 선정인데요. 자, 제가 또 가이드를 드리자면 이 아이템은 한 번에 아이템을 선정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플랜 B까지 생각을 한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접근하기보단 반복적인 성장을 고려해서 쉬운 아이템으로 경험해서 점차 아이템의 난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저 왼쪽에 동그란 라운드가 에자일 방법론에서처럼 리커시브한 반복을 향한 향상은 IT 프로젝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선정은 가장 쉬운 것으로 전체 과정을 경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차 깊이 있고 자신이 아이템하고 싶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사이징이 필요한 겁니다. 내 캐파,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이징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위주의 홍보 광고물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단편적인 스타일 위주의 기록 관리한 형태, 뭐 에버노트 같은 거, 운동일기 같은 거, 뭐 다이어트 일기, 또 화면은 단순하지만 내부적 기술 솔루션 필요한 경우, 음성 번역기, 음성 자막기, AI 같은 경우, UI는 간단하지만 뒷단에서 도는 게 굉장히 방대하죠. 그리고 유틸리티 성격의 프로그램, 뭐 자동 환전기, 소음 측정기 같은 거. 그리고 뭐 규모가 크게 될 수가 있겠죠. 인스타 같은 SNS가 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모바일에서의 캐주얼한 단순 게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1인 개발이 가능한 간단한 캐주얼 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아이템에 따라 향후 시스템 설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쓸지 안 쓸지, 백엔드에서 쓸지 안 쓸지, 어떤 형태로 가공, 저장할 것인지, 그 로컬에서 할지, 클라우드에서 할지, 그리고 유틸리티 성격의 로컬 프로그램인 경우가 적합할지. 시작은 아주 최대한 작은 컨셉의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사이징을 작게 하라는 거죠. 작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최적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플랜 B가 필요하겠죠. 변경 가능한, 피보팅 가능한 플랜 B 아이템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요. 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 지식이 없으면 개발책 한 권, 그리고 이 진행에 가장 필요한 린 스타트업 필수 도서입니다. 린 스타트업을 반드시 읽고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린 스타트업의 MVP,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이징을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MVP 모델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MVP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케팅에 관련된 그로스 해킹도 선택해서 추천을 드립니다.